자, 일단 1차 방정식 심화 문제 도전하기에는 몇 가지를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일단 모든 계산 단원에서 단골로 나오는 계산 규칙성을 주는 문제인데,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식 보고 그대로 받아 적기만 하면 돼. 사실 어려운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얘들이 참 많이 틀리더라라는 거지. 자, 해보자. x 별표 5라고 써 있는 거가 있고, 자, 또 연산 계산 기호가 두 개가 있죠. 자, 위에 거 보면서 하나 해보자.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계산기호 앞 뒤에 있는 숫자 또는 식을 첫 번째에는 곱한 거지. 그러면은 x 곱하기 5가 돼야 되니까 5x가 될 거야. 이거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빼기가 있잖아. 빼기 있어. 그 다음에 괄호가 쳐져 있네. a, b가 뭐라 했어요? 계산기호 앞뒤에 있는 녀석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a 빼기 b니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바로 하자. 자, 얘는 계산기호 앞이 이거고 뒤가 이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곱하라 하셨으니까 얘 곱하기 1가 되겠죠? 2x 더하기 1이 될 것이고, 자, 빼기 괄호잖아? 자, 뭐라고 얘기했죠? 계산기호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면 x 더하기 1에서 2를 빼면 되겠지. 자, 다 했어. 이제 풀어 쓴 거야. 자, 이제 정리만 하면 되겠네. 자, x 마이너스 x니까 4x가 될 것이고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빨리 정리해볼까? 2x 좀 암산해도 되겠지. 2x 빼기 x니까 그냥 x죠. 그 다음에 2 빼기, 자, 이거 계산하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지. 플러스 1. 그러면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암산을 할 수 있는 거 빨리빨리 하란 말이야. 자, 그게 뭐가 됐냐면 10이라고 나와 있었죠. 자, 1차 방정식이지. 빼면은 3x. 자, 빼기 3 하면은 더하기 2가 되면서 1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면 8 맞습니까? 그래서 x는 3분의 8. 자, 그 나왔네요. 자, 분수 나오면 괜히 찝찝한 기분이. 근데 답이야. 보통 학교 시험 문제는 깔끔하게 주는 편이긴 해, 참고로. 아닌 학교도 있어, 물론. 자, 잘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94번. 자, 4번째. 자, 이것도 보자. 해가. 자, 이거 풀었을 때 해가 6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랬죠? x를 제외한 나머지 이상한 a라는 문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쫄지 말고 평소처럼 그냥 방정식을 풀어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그냥 풀어요. 숫자요. 자, 그럼 어쨌든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면 부족한식을 x는 뭐뭐뭐라고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자, 그럼 해보자. 24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이네. 자, x를 갖고 있는 4x 빼고는 다 우변으로 이항을 해야겠죠. 이항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은 는으로 정리가 딱 되겠네요. 자, 그냥 이항하는 거잖아. 자, 이렇게 됐죠? 자, 뭐 여기는 마이너스를 그냥 둬도 되고 분자로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다. 마이너스를 위로 올리면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분배해야 되죠? 그래서 27 마이너스 이렇게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걸 했는데 이게 회야. 이게 근데 6의 약수가 돼야 되는데 자, 6의 약수는 1, 2, 3, 6이잖아. 자, 따라서 나는 4분의 27 마이너스 a가 6의 약수인 1, 2, 3, 6 중에서 뭐가 되는지를 하나씩 다 보여놓겠다라는 거야. 자, 이거 계산해보세요. 넘기면 4 넘기면 27 마이너스 a는 4가 됐네. 자, 그럼 a 값 뭐가 나와요? 23이죠. 자, 그 다음에 4분의
27-a가 2가 될 수도 있겠네. 자, 그럼 또 4를 마찬가지로 넘겨서 계산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a를 계산하면 얼마? 19가 되겠지. 자, 됐니? 그 다음에 4분의 27-a가 3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귀찮은 문제지 결국에는. 어려운 건 아니야. 그냥. 자, 그러면 27-a가 4, 3, 12. 그래서 a는 15가 됐어요. 자, 하나 남았죠. 6도 되잖아. 6의 약수니까. 자, 4 넘겨. 24야. 자, a는 3 나오겠네. 자, 다 찾았습니다. 3, 15, 19, 23이니까 자, 9가 안 되는 거지? 자,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자, 계산 연습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문제예요. 결국에는. 자, 정리 한번 해보고. 자, 저건 누가 포스트잇 부족하면 얘기해. 나중에 너 줄 테니까. 선생님이 준 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준 거네? 아, 그러네. 부족하면 얘기해. 자, 됐나? 다음 거 합니다. 자, 96번. 자, 두 번째 식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거 값이라고 나와야지. 값은 숫자로 딱 정리돼야 되잖아. 그럼 이거를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 녀석의 값을 먼저 계산하는 건데, 자, 이건 몇 번 해봤어. 대입하는 거예요. 자, a를 넘기면 a가 되고 b를 우변으로 넘기면 2b가 되잖아. 자, 이게 무슨 뜻이었죠? a 대신에 2b를 대입해도 된다라는 우리 관계식 아니겠냐. 자, a 대신에 그래서 2b를 다 집어넣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말로 해도 될까? 2b 더하기 b니까 4b지. 자, 2 곱하기 2b니까 4b지, 4b. 그럼 4b 빼기 b니까 3b지. 자, 그럼 계산했더니 1이다. 왜? 다 날라가잖아. 자, 결국엔 이 1이 x에 대한 1차 방정식 두 번째 줄에 써있는 요 녀석의 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방정식에서 해는 대입해도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자, 1을 x에다가 대입할 거야. 자, 여기 하나 있죠? 자, 1을 바로 대입할게. 1, 이렇게. 1을 대입하면 m 곱하기 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바로 넣어도 되죠? 자, 분수가 있을 때 양변에 최소 공개수를 곱해서 정리해달라고 우리는 공부했다. 자, 물론 양변에 곱하는 거니까 분배 법칙 탁 해줘야 되죠. 자, 그럼 5가 남는 거 맞지? 그럼 5, 7에 35, 5 곱하기 마이너스. 자, 여기다가 10을 분배하고, 자, 그럼 이렇게 약분돼서 2가 남으니까 2를 분배하는 거죠. 2는 4, 2 곱하기 m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좌변 우변 뒤집어서 정리할게. 넘기면 7m 이렇게 되지? 자, 더한 거 25니까 넘기면 21이 되겠네요. 바로 넘겼어. 자, 그래서 m 값은 얼마야? 3이라고 나왔다. 자, 답은 3번이죠. 자, 여기 시계, 문자와 시계 계산과 방정식을 연결지어서 만든 아주 좋은 문제네, 그러니까.
자, 다 적었나? 시간 문제 조절하기 중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수학적으로는 좀 중요한 문제야. 자, 이거는 절대값 기호는 우리 문자식 단원에서 한번 공부했어요. 최상위 풀 때도 한번 했었고. 자, 이걸 틀린 이유는 지금 내가 주황색으로 써주는 이 계산을 몰라서 틀린 거라고 봐야 돼. 절대값 x를 계산하는 원리는 두 가지 기준 틀이 있어요. 자, 절대값 안에 있는 x가 계산 결과가 그냥 절대값 밖을 튀어나오는 계산 방식과 마이너스를 붙여서 튀어나오는 방식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 두 가지를 구분짓는 기준이 뭐냐면 이 x의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죠.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식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 형태고 음수라고 판단이 됐을 때에는 마이너스를 꼭 붙여서 나와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었어. 이거는 나중에 계속 나와. 중2, 중3,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라 이거 까먹으면 큰일 나지. 1학년 때만 하고 끝나는 내용이 아니야 절대. 꼭 알아야 돼.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있는 x가 도대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수학 공부하다 보면 경우의 수라는 걸 공부하는데 이 x가 될 수 있는 범위는 이 범위 아니면 이 범위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 근데 정확하게 둘 중에 어떤 케이스로 답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지. 그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귀찮지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를 계산을 다 해봐야 돼. 자, 앞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에서 이런 계산 과정이 겁나 많이 나와요. 물론 주로 나오는 건 고딩 때 많이 나오긴 하지만 시험 문제로는 중학교 때도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 자, 그럼 잘 들어봐봐. 첫 번째 나는 만약에 자, 요거부터 하자. 요거부터 하자 그냥.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자, 가정이라는 거는 유식하게 다른 말로는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전요 x가 음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답을 한번 내볼게요. 이 말이에요. 자, 하나 잘 봐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야,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계산한다고 얘기했어? 그냥 튀어나온다고 그랬지. 어떤 변화 없이 그냥 밖으로 튀어나와. 따라서 이건 절대값 안에 있는 x가 그냥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자, 그랬더니 5가 됐어요. 그럼 좌변 5x가 되니까 5x는 5라서 x는 1이라고 답이 나오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이번엔 x가 음수라고 가정해보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2x 자, 이번엔 절대값 안에 있는 이 녀석이 음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튀어나와야 된다라고 공부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과정을 쓰게 되면 3 곱하기 절대값 x였죠? 그럼 절대값 x가 이번에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 했으니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야. 자, 그게 5가 된 거지. 자, 그럼 마이너스 x지. 마이너스 x는 5니까 자, x는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답이 나왔어. 유나야, 잘 봐라. 자, 그럼 보세요. 그럼 답은 두 개가 나왔어요. 네,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답은 두 개 맞거든? 답 맞춰 놓으셔야 되고. 근데 체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이 문제, 이 풀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건 수학은 국어만큼 논리적인 과목이야. 이게 중요해. 논리적인 과목인데 그 말은 뭐냐면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풀이가 되면은 그거는 잘못된 풀이야. 무슨 얘기냐? 노란색 글씨 주목해봐. 이 녀석이 어떻게 풀었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하고 답을 내봤더니 이게 나왔어. 답이 이게 나왔어. 그러면 이게 진짜 답이 맞는지 검증을 해야 돼요. 사실 무슨 얘기냐면 전제 조건이 뭐였어? 음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푼 거지. 그럼 만약에 답을 구했더니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나왔다 쳐봐. 그럼 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자, 음수가 아니라고 가정하고 풀었는데 음수가 나와버리면 이런 게 국어에서 뭐라고 그래?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모순이라고 불러거든. 앞뒤가 안 맞는 걸 모순이라고 그러거든요.
앞뒤가 안 맞잖아. 음수 아니라고 생각하고 답을 내봤더니 음수가 나왔잖아.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전제 조건하고 조건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답이 아닌 거야. 근데 얘는 음수가 아닌 게 나왔지. 양수가 나왔잖아. 그럼 이때는 되는 거지. 자, 똑같아. 이게 중요한 거야, 논리 과정이. 유나야. 자, x가 0보다 작다라고 가정하고 또 풀었어. 음수잖아. 그럼 반드시 답이 뭐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돼. 음수 나왔죠? 그러면 얘도 답이 맞는 거야. 자, 반대로 얘기해 볼게. 답이 얘가 나왔다. 음수라고 가정하고 풀어봤더니 양수가 나와버리면 앞뒤가 마찬가지로 안 맞는 거네요, 이것도. 그러면 그때는 답이 아닌 거야. 근데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답이 맞는 거라고 하지. 자, 이 논리 과정이 중요한 거 얘들아. 앞으로 많이 볼 거예요, 이 풀이 과정. 자, 다시 정리합니다. 절대값은 두 가지 기준점에 의해서 풀이가 나와 있어. 0보다 크거나 같냐? 다시 말하면 음수가 아닌 경우는 그냥 튀어나오는 거고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노란색 두 줄에 의해서 가정에서 풀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계산을 하고 나서의 답이 전제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지 모순이 생기지 않는지를 꼭 체크하고 답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모순이 안 생겼어. 음수가 아니야 라고 답을 냈는데 음수가 아닌 게 나왔잖아. 음수라고 생각하고 답을 내봤더니 음수가 나왔잖아. 그럼 둘 다 답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한다 라는 거. 자, 까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답은 둘 다 돼. 그래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자, 뒤에 활용 문제 풀 거야. 얼른 봐봐. 자, 주황색 까먹었으면 꼭 기억해놓고 적어 놓으세요. 몇 번이지? 아, 500번. 자, 그 다음 500번 한다. 자, 500번은 자연수 나눗셈 10을 몰라서 못 푼 경우일 거예요, 아마. 유나야, 잘 보고. 자, 합이 163에 서로 다른 두 자연수가 있는데,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었다. 자, 몫이 11이고 나머지가 7이래요. 자, 일단, 초등학교 때 했던 계산 방식 잠깐 우리 복습 좀 해보자. 100을 3으로 나눴으면, 몫이 얼마야? 33이고, 나머지가 1 되는 거 맞니? 그럼 니네가 10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썼냐면 항상 별가 나누는 수가 3이고 몫이 33이죠. 그러면 기존에 주어져 있던 식을 숫자를 어떻게 쓰냐면 나누는 수 곱하기 몫 쓰고 나머지는 더해서 표현했다고. 이거 알아요. 이것 때문에 못 푼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 했냐면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었대요. 자, 그러면 큰 수가 이거고 작은 수가 이렇게 되겠지. 문제 조건에 따르면. 그랬더니, 자, 그냥 한번 다시 쓸게. 자, 여기다 쓰면 헷갈리겠다.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었대. 그랬더니, 몫이 얼마야? 11이고, 나머지가 7이래. 물어본 게 뭐야? 작은 자연수 물어봤지? 그럼 작은 자연수를 x로 놓는 거죠. 자, 근데, 큰 자연수도 수식을 써야 되는데, 거기 식을 쓰기 위해서 조건을 하나 줬어요. 얘랑 더한 게 163이네. 그 말은 큰 숫자는 두 녀석의 합이 163에서 x를 뺀 게 큰 수가 되겠지. 자, 그럼 이것에 의해서 식을 한번 세워보자.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큰 수는 나누는 수 곱하기 몫이래. 그럼 나누는 수 곱하기 몫이니까 x 곱하기 11이겠지. 나머지 얼마야? 7이야. 근데 그 나머지는 더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었죠. 자, 그랬더니 그냥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된 거지. 자, 됐지? 계산하면 x가 13 나와요. 자, 작은 수 물어봤으니까 그럼 여기 답이 되겠죠. 자, 정리하고 그 다음 자, 507번 그냥 엎드려 있지 말고 얼른 적어야지. 선생님이랑 오늘 진지하게 상담하는데 엎드려 있으면 어떡해. 네가 질문한 거잖아. 얼른 적어야지. 자, 457 적었니? 얼른 적어. 아직 안 지웠어. 자, 요거 좀 풀고 쉴 거니까 조금만 버텨봐.
자, 500번 다 쓰면은, 자, 507하고 512번 남았네. 그 앞에 2차 방정식 프린트 하나 있을 거야. 찾아. 책상에. 그래 찾아봐서. 자, 보자. 자, 7번 할게요. 자, 1에 대한 숫자가 5인 두 자리의 자연수래. 자, 한번 모양 하나 만들어 볼까? 두 자릿수지? 근데 1에 대한 숫자가 5야. 자, 각 자리 숫자의 합을 빼면은, 숫자의 합을 빼면이죠. 두 자리 자연수에서. 자, 그때 63일 때 이 자연수를 구하라라고 했다. 자, 그러면 이거 자리수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1의 자리 숫자를 알잖아요. 그럼 10의 자리 숫자는 모르지 않니? 그럼 나 같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미치를 구하. 자, 그 다음에 두 자릿수가 됐건 세 자릿수가 됐건 식 세우는 방법 뭐라 하셨어? 자, 저번에 한번 얘기한 거지. 10의 자릿수에는 10을 곱하고 1의 자릿수에는 1을 곱해서 더한 게 두 자리 자연수를 나타내는 식이다 라고 얘기했죠. 뭐라 했냐면 이 두 자리 자연수에서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래. 각 자리 숫자는 x하고 5잖아. 그러니까 x랑 5, 10의 자리가 1의 자릿수의 합을 뺐다 이거죠. 그랬더니 63이었네. 자, 10 나왔죠?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 이제 할 수 있어야죠. 10의 자릿수에 10 곱하고 1의 자릿수에 1 곱하고. 자, 이렇게 더한 게 자릿수를 뜻하는, 두 자릿수를 뜻하는 식이었지. 자, 계산하면 x가 7이 나오는데 답이 7이 아니라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75가 답이 됐지요. 그렇지? 자, 정리하고. 자, 12번 풀고 잠깐 쉬자. 자, 다 적었어요? 자, 12번. 효선이네 네 자매 나이는 각각 두 살씩 차이가 난다. 자, 4명이야. 자, 첫째부터 넷째까지 있어. 자, 2살씩 차이가 난다. 그럼 첫째가 나이가 제일 많겠지. 그치? 근데 물어본 것처럼 일단 미지수 뭐 해야 되겠냐? 네 자매 중에서 셋째 나이를 물어봤어요. 그럼 셋째 나이는 얘기네. 자, 그럼 물어본 거 미지수 너라고 했으니까 이거가 x로 나올게. 야, 근데 2살씩 차이가 난다며. 그러면 1번, 자, 첫째가 나이가 제일 많고 넷째가 제일 어린 거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2살씩 어려지는 거죠. 그러면 넷째 나이는 셋째보다 2살이 적어야지. 그러면 2살 빼야지. 둘째는 셋째보다 2살이 많겠지. 그럼 더 해야지. 첫째는 셋째보다는 4살이 많을 것이고 둘째보다는 2살이 많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2를 더하든 여기다가 4를 더하든 x 더하기 4라고 쓰면 되겠지. 자, 미지수를 하나로 다 통일해서 썼어. 자, 이제 거기 이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걸로 식 세우는 거야. 가장 큰 녀석의 나이는 막내 나이의 2배. 막내 얘잖아. 막내 나이의 2배면 곱하기 해야죠. 보다 7살이 적대요. 2배보다 7살이 얘가 적대요. 그럼 등호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얘가 7살 적어. 그럼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얘가 7살 많은 거지. 그럼 7살을 빼면 같아지겠지? 또는 얘가 7살 적다 했으니까 적은 만큼 보충해주면 또 같겠지. 아무렇게 해도 되죠. 자, 그래서 1차 방정식이 마찬가지로 만들어졌어요. 자, 계산하면은 뭐 나오더라? 15세인가 보다. 15세라고 나와. 자, 셋째 물어봤고 x값 찾으면 답인 거죠. 자, 현재 동주와 남주의 통장에는 각각 4만원과 2만원이 예금이 되어 있는데, 자, 입금하는 금액이 달라요.
동주는 매월 2,000원, 남주는 매월 3,000원씩 예금을 한다. 자, 그럼 일단 느낌상. 시작한 금액은 남주가 적지만 매월 넣는 돈의 금액 차이가 남주가 더 많이 넣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금액이 역전당하는 거죠. 이 정도는 유추할 수 있지. 그럼 이게 1차 부등식이면 2학년 거. 몇 개월 때부터 남주의 금액이 동주의 금액보다 많아지니? 라고 물어보는 게 1차 부등식이고 얘는 같아질 때를 물어봤지. 그럼 이건 등식이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인 거야. 자, 니네가 일단 부등식 활용할 때 특히나 우여곡절이 심했는데 1차 방정식 때 식 세우는 방법을 아직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차 부등식을 잘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 유형이 똑같아. 쓰는 내용도 똑같아. 그럼 니네가 아직 1차 방정식 활용을 자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하면서 잘 복습을 해놓도록 하자고. 그럼 식 세운다. 동주가 4만원이잖아? 자, 일단 물어본 거는 몇 개월 후라고 했으니까 그 개월 수를 X개월이라고 미지수를 놔야겠죠? 자, 그럼 동주 먼저 계산해보자. 한 달에 2,000원씩 돈을 낸다 했으면 2,000원에다가 뭐 하면 되겠어요? 입금을 한 개월 수만큼을 곱하면 그게 입금 금액이 되겠지. 자, 물론 저축했다는 얘기는 더한 거잖아요. 그게 동주고, 그 다음에 남주는 2만원이었어. 한 달에 얼마 넣었어요? 3,000원 넣었어. 그럼 3,000X겠지. 오케이? 남주가 언제부터 많아져? 라는 거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만 이 문제는 같을 때 물어봤으니까 이렇게만 쓰면 돼. 식이 완전 똑같아. 1차 부등식이랑 다른 게 없어. 자, 그럼 1차 방정식이에요. 자, 계산해보자. 자, 계산하면 뭐 나오냐면 정확하게 20이라고 딱 나오는 거 떨어져 해보면. 자, 답은 3번이야. 자, 넘겨. 그 다음에 자, 정과원가 또 나왔어요. 부등식에도 있었죠? 빨리 보자. 자, 부식이 안 나오냐? 나와? 자, 할게. 자, 정과원가 공식 기억하지? 할 거라고 믿고 그냥 할게. 알았지? 얼마 안 됐잖아. 알아? 원가에 5%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였는데 안 팔렸나봐. 정가에서 600원을 할인을 했더니 일단 금액을 줬죠. 잘 들어라. 여기 있는 1,500원은 정체가 뭐야? 이익이 물건 금액이야 그냥. 알았죠? 문제를 똑바로 읽어야 돼. 자, 따라서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무조건 판매한 금액에서 원가를 빼라 그랬죠. 근데 얘는 판매 금액이란 말이야. 원가를 뺄 필요가 없어. 그냥 계산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물어본 게 뭐예요? 원가잖아. 그럼 당연히 미지수 나야지. 자, 원가에 몇 퍼센트 붙였어? 5% 붙였어. 그러면 잘 들어라. 우리 공식에서 했던 그 A 문자, 괄호 앞에 있던 A 문자가 무슨 뜻이었죠? 인상하거나 인하를 하기 위한 기준가였잖아. 얼마 기준으로 올렸어? 얼마 기준으로 깎았어. 얘는 원가 기준으로 인상시킨 거지. 그러면 X1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몇 퍼센트 올렸어? 5% 올렸으면은 1 더하기 100분의 퍼센트. 이거였잖아요. 이거 사실 초 6대도 있더만. 초 6대도 있어. 니네 책에 있었어. 자, 그럼 여기까지가 정가야. 근데 부등식 문제, 특히 바로 밑에 있는 522번 같은 경우는 정가에서 퍼센트 30%를 할인했대. 근데 이 정가원가 공식을 언제 썼었냐면 몇 퍼센트 올렸어? 몇 퍼센트 내렸어? 이게 써있을 때 썼단 말이야. 다시 말한다. 퍼센테이지가 써있으면은 정가원가 공식을 쓰는 거야. 근데 521번 같은 경우는 할인을 몇 퍼센트 했어요? 라고 써있니? 아니지. 600원을 할인했어요. 라고 하자. 구체적인 할인 금액이 써있지. 이러면 굉장히 쉬운 거야. 왜? 그냥 600원 까면 되는 거야. 근데 밑에 있는 문제처럼 522번처럼 퍼센트가 써있다. 할인한 퍼센트가 써 있으면 정가원가 공식에 또 집어넣어야 돼. 근데 이거 부등식 때 많이 했고, 그리고 셋 중엔 이게 제일 어려운 거긴 한데 집에서 좀 고민 좀 해봐. 그렇죠? 오늘은 이거 그냥 할 거니까. 자, 그러면 할인해서 팔았더니
600원을 할인해서 팔았더니 내가 아까 말한 1,500원은 뭐라 했어요? 이익이 아니라고 했고 금액이라 했죠. 만약에 이게 이익이었다면 어떻게 식을래? 이익이었으면은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죠? 할인가가 되는 거죠. 자, 이익은 무조건 뭐를 뺀다? 원가를 뺀다. 근데 원가가 얼마였어요? X였기 때문에 이렇게 빼면은 여기까지가 이익이 되는 거지. 그게 1,500원이야 라고 식 쓰면 되는 건데 자, 얘는 일단 이렇게 식을 쓰면 답을 못 구해. 왜 그런지 알겠냐? 이거 전개하면 할 수 있구나. 미안하다. 잘못 얘기했다. 자, 이렇게 X 동량이니까 1차 방정식이 되기는 돼요. 자, 근데 이 문제는 1,500원이 이익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1,500원 자체가 그냥 물건 금액이라 했기 때문에 이 할인가가 곧 1,500원이야 라고 이식 쓰면 되는 거야. 자, 됐죠? 퍼센테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600원 마이너스 처리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고 요건 니네가 계산해서 답을 내. 숙제하면서 요거 답 안 내줄 거야. 자, 다음에 요거 하자. 자,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씩 어려운 게 나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학생 수의 증강, 요거는 우리 1차 부등식에는 없었어, 사실. 이건 나중에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하는 방정식 단원에서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진도 나올 일이 생기겠죠. 우리 다시 하게 되면. 자, 근데 요 113번 자체가 연립 방정식이랑 유형이 똑같아요. 자, 그럼 해볼게. 어느 학교의 학생 수는 작년보다 5%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줄어든 거죠. 그랬더니 올해는 893명이 되었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게 왜 정가원가 다음에 나왔을까? 정가원가 문제는 돈 계산을 하기 위한 공식만으로 쓰는 게 아니야. 어떤 수량이 줄고 늘었음에 대한 그 관계식에도 쓸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물어본 게 작년 수지. 미지수 나와. 작년 사람 수를 X명이라고 놨어. 야, 작년보다 줄었다며. 그러면 똑같아. 정가원가 공식에서 괄호 앞에 있던 A는 무슨 뜻이라 했어? 증가 또는 감소를 시키기 위한 기준 금액. 여기서는 기준 인원이 되겠지. 자, 근데 작년 기준으로 줄어드는 거잖아. 그럼 그거 써야지. 몇 퍼센트? 5%. 그럼 1-100분의 5%. 자, 얘도 퍼센테이지가 적혀있으니까 정가원가 공식을 쓴 거야. 그랬더니 얼마가 되었대? 893명이 되었대. 끝이야 이게. 간단하죠? 계산 니네가 해봐. 집에서 안 해줄 거야. 물론 524번은 좀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잘 고민해서 5%도 되니까 열심히 한번 생각을 해봐. 니네 책에 혹시 난이도가 써있니? 문제 위에 아무것도 안 써있어요? 그래? 네, 이게 교사용으로 써있냐고. 유나 카드 받았다 했지 아까? 알았어. 자, 얼른 적고 그 다음 거. 과부족 나왔어요. 자, 이거 애들 은근 어려워합니다. 잘 보세요. 자, 다 어려울 거야 니네들한테. 자, 요거 해줄게. 7번. 우리 과부족은 유형에도 쬐끄맣게 별표를 좀 쳐놓자. 자, 과부족. 어려워해 애들이 많이. 이거 고등학교 때도 나와. 과부족 문제. 근데 많이 틀려. 자, 과부족 문제 풀 때는 기본적으로는 간단하게 좀 그림을 그리면 편한 경우가 있거든. 자, 물론 과부족 문제도 공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상식선에서 풀어야 되다 보니까 어려운 거야. 공식에 의존할 게 없어.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해서 부족하다와 많다의 개념을 식으로 표현하는 게 어려워요. 참고로 과부족은 과는 과하다고 부족은 부족하다라는 건다 말고요. 그러니까 많고 적음을 식으로 표현하는 거에 공식이 없고 상식적인 거라고. 자, 그럼 잘 들어봐봐. 강당에 있는 긴 의자에 학생들이 앉았는데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9명이 못 앉았다. 여기까지가 조건 하나야. 그 다음에 다 못 앉았으니까 앉은 인원을 한 명씩 늘렸죠. 4명에서 5명으로. 그랬더니 남는 의자는 없었대. 근데 마지막 의자에는 2명이 앉았대. 그럼 자리가 좀 남은 거지 이번에. 근데 이걸 이제 식 세우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학생 수를 물어봤잖아. 그래서 잘 들어라. 이 문제가 어려운 첫 번째. 학생 수를 물어봤으니까 애들이 보통 생각하는 건 쓰지 마. 학생 수를 놔. 내가 얘기했잖아. 모르는 거 미지수 놓는 게 일단 기본이라고 해. 근데 아닌 경우도 있다 했지. 대표적인 게 이 문제.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한 거 잘 들어봐봐.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5명이 못 앉는다면 9명이 앉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야, 한 의자에 4명씩 앉았어. 그럼 앉은 인원수를 씩을 세울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어진 의자의 수를 미지수를 놔. 물론 이건 그 교회 의자처럼 긴 걸 얘기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자, 거기에 한 의자에 4명씩 앉았으면 앉은 사람 수가 몇 명이겠어? 한 의자에 4명씩 앉았으면 4x가 앉은 거지. 맞죠? 자, 그 다음에 못 앉은 사람이 9명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생각. 9명은 못 앉은 애야. 4x는 앉은 애야. 그럼 생각. 이 둘을 더하면 무슨 뜻이에요? 똑바로 한번 보세요. 앉은 학생과 못 앉은 학생 더한 거니까 전체 사람 수지. 이게 뭐야? 이게 학생 수. 자, 이런 게 이제 흔해. 의자의 개수를 미지수를 놔도 학생 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물론 x를 써서 식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굳이 학생 수를 미지수 놓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야. 자, 알겠어요? 무슨 말하는지? 자, 이게 좀 어려운 거야. 따라서 이 문제는 의자의 개수를 놔야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자, 그럼 이거 놨는데 한 의자에 5명씩 앉았더니 남는 의자가 없었어요. 그럼 또 봐봐. 한 의자에 5명씩 앉았으면 원래는 얘들아 잘 들어? 5 곱하기 x라고 써야 되는 건데요. 왜 x를 곱했어? 모든 의자에 4명씩 앉은 거잖아. 근데 얘는 다르지. 마지막 의자에는 2명이 앉았대. 그럼 생각. 모든 의자에 5명이 앉을 거야? 하나는 5명이 앉지 않았죠. 그러면은 x를 곱하면 안 되고 하나 뺀 것만 5명이 앉은 거잖아. 됐어? 하나 왜 뺐어? 하나의 의자에는 5명이 안 앉았잖아.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5명이 앉았잖아. 됐니? 이해됐어요? 그럼 이건 뭐야? 5명씩 앉았을 때의 학생 수겠죠. 5명씩 앉은 학생 수가 되겠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2명이 또 앉았다네. 남은 의자에다가. 그것까지 더하면 뭐가 되겠어? 이것도 학생 수. 개념이 좀 다르지? 이건 못 앉은 애야. 얘는 앉긴 했는데 5명씩 앉은 인원이 아닌 거지. 그냥 따로 앉은 거잖아. 뒤에 남은 의자. 이해됐습니까? 다시 1 왜 뺐어? 마지막 의자 하나는 5명이 앉지 않았기 때문에 5를 곱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둘이 서로 어때야 돼요? 학생수라고 했으니까 둘은 같은 값이 당연히 돼야겠지. 따라서 얘는 얘입니다. 1차 방정식을 풀면 돼요. 좀 어려운 문제다 이게. 자, 다시 이렇게 둘이 같다라고 놓고 해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x가 답이 아니죠. 뭐가 답이야? 학생수가 답이잖아. 그러면 x값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돼? 학생수에다가 집어넣어야지. 여기다 넣던 여기다 넣던. 알겠지? 따라서 답은 x를 구한 다음에 4x 더하기 9에다가 대입해가지고 답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학생수. 자, 그래서 정리를 해줬다. 풀어보시고. 자, 집에서 숙제할 때 좀 풀어봐. 자, 이건 좀 어려우니까 하나 더 해줄게. 바로 위에 거. 하나 더 해줄게. 자, 과하다, 부족하다 개념에 대한 문제가 좀 어렵다고 얘기했잖아. 자, 526 보세요. 돈을 걷는데요. 근데 1,500원씩 내면은 800원이 부족하다. 1,600원씩 내면은 자, 근데 이거 잘 들어라. 공 하나 사는 거면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을 하나 사고 싶은데 1,500원씩 내면은 800원이 부족하고 1,600원씩 내면은 1,800원이 남는다. 야, 부족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어떤 금액을 지불하고 써야 되는데 거기 있는 800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800원 부족한 거지. 말 그대로. 그럼 그거를 식 세우는 이게 어렵다고 개념인데. 과하다 부족하다에 대한 개념을 식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봐라. 농구공의 가격이 있어. 근데 얘도 물어본 게 농구공의 가격을 물어봤다? 근데 얘도 이걸 미지수 놓는 것보다 잘 들어봐봐. 뭐라고 써있어요? 1,500원씩 냈대. 근데 모르는 게 또 있지. 몇 명인지가 안 나와 있잖아. 그쵸? 근데 아까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았던 의자의 개수를 미지수로 넣은 이유가 의자의 개수를 이용해서 문제에서 물어본 학생의 수를 구할 수 있었죠. 얘를 미지수 놓지 않고도 풀 수 있었죠. 근데 이것도 비슷해. 농구공의 가격을 미지수를 굳이 놓지 않아도 1,500원씩 몇 명 받았는지 인원수를 모르잖아. 그 인원수, 농구공 인원수라고 할까요? 자, 인원수를 X명이라고 놓은 상태에서 1,500원씩 X명한테 걷었으면 1,500X일 거야. 근데 이걸로 공을 샀어? 못 샀어? 못 샀다고. 그러면 거기 있는 800원이 부족하다고 한 게 부족한 800원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어? 800원 맞지? 니네 부족하다고 써있는 800원을 식을 어떻게 쓸래? 야, 10,000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네가 9,000원밖에 없어. 잘 봐봐. 그럼 1,000원 부족한 거지. 맞지? 10,000원짜리 살라고 그러는데 9,000원밖에 없으면 1,000원 부족한 거지. 그럼 1,000원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식을 어떻게 세우는데? 10,000원에서 9,000원 빼면 되잖아. 10,000원은 뭐야? 물건의 가격. 9,000원은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지. 그럼 여기에서는 거둔 돈이지, 거둔 돈. 거둔 돈. 그 1,500원을 어떻게 하는데? 뺀 게 부족한 거지. 부족한 가격 계산하는 거지. 자, 이렇게 식 세우는 거라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를 식을 세울 수 있단 말이야. 어디에서 어디 뺐어? 물건의 가격에서 거둔 돈을 뺀 거지. 근데 이게 공식이야? 아니야. 이건 상식이야, 상식. 자, 그 다음에 1,800원이 남았대. 과한 거야. 야, 그럼 이번에 반대로 생각해봐. 10,000원짜리 물건이 있어. 내 주머니에 50,000원이 있어. 신사임당 50,000원짜리가 있어. 그럼 얼마 남아? 40,000원 남지. 그럼 그거는 40,000원 어떻게 계산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물건 가격을 빼면 되죠. 이게 공식이냐? 아니지. 맞지. 자, 그럼 어디서 어디 뺐어? 순서가 반대야. 1,800원은 자, 남는 돈은 어떻게 계산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물건의 가격을 뺐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 문제에서 뭐겠어요? 거둔 돈이죠. 자, 근데 거둔 게 아까 얼마였니? 1,600원씩 거뒀다 했으니까 이번에 1,600X가 거둔 돈이죠. 1,600 맞지? 자, 그랬더니 거기서 뭐를 뺀다고? 물건의 가격을 빼면 되지. 이게 공식이 아니라는 거야. 자, 이게 어려운 거야, 니네들한테는. 그러면 식을 열심히 세웠다. 그러면 답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X를 어떻게 구할래? X 어떻게 구할래? 주어진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식은 농구공 가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걸 넘기겠다는 거야. 그러면 1,500x 더하기 800원이라고 식을 쓸 수 있지. 밑에 줄도 농구공 가격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농구공을 무변으로 해서 좌변으로 넘겼어. 1,800원도 넘겼어. 그러면 1,600x 마이너스 1,800원이라고 식을 쓸 수 있지. 됐니? 이항한 거야. 이항밖에 안 했어. 그러면 둘 다 농구공 가격을 의미하는 식이죠. 파란색 밑을 친 게. 그럼 둘이 서로 같은 의미가 돼야겠지. 아까도 첫 번째 줄에서 나온 조건, 두 번째 줄에서 나온 조건이 학생 수를 의미하는 식이 됐잖아. 따라서 둘이 어때야 됐어? 같았어야 됐잖아. 똑같은 거야. 구조가 똑같아. 자, 따라서 니네가 푸는 건 파란색 밑줄 친 거를 풀면 돼요. 근데 이거 암산도 가능하죠. 자, 이항하면 어떻게 돼? 100x가 2,600이지. 그래서 x는 26이라고 나오지. 자, 이건 풀어졌어. 근데 물어본 거는 x가 아니죠. 문제 잘 읽어야 돼. 뭐 물어봤어요? 농구공의 가격을 물어봤어요. 농구공 가격은 어디 있습니까? 자, 파란색 밑줄 친 게 농구공 가격을 의미하는 거죠.
둘 다 아무거나. 자, 따라서 답은 여기나 여기 중에 하나에 26을 대입해서 풀면 돼. 자, 알겠어? 뭐 여기다 집어넣을래? 1500에다가 x 대신에 26 집어넣고 800원 더하면 됩니다. 자, 더하면 29,800 나와요. 자, 알겠어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부족 자체가. 특히나 둘 다 어려운 문제야. 자, 잘 정리하시고 집에서 반드시 자기가 다시 한번 꼭 풀어봐. 영상도 올려줄 거니까 꼭 풀어봐. 찍고 있으니까.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도형 나왔는데 자, 간단한 도형 공식을 써서 푸는 건 니네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저거 하나 합시다. 533을 하나 하자. 도형 기본적인 넓이 공식은 알 거라고 믿고 내가 오늘은 안 하는 거야. 자, 533인데 자, 그림이 친절하게 그려져 있네요. (12랑 9cm구나) 자, 문제 보자. 어떻게 나와 있는 거냐면 애초에 12 곱하기 9에 해당하는 직사각형이 있었는데 가로가 x만큼 줄었대. 자, x만큼 줄어들었어.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4cm가 늘었대. 잘 늘어서 실선친 사각형으로 바뀌었대. 자, 그랬더니 비교 대상이 뭐죠? 처음 넓이보다 4만큼 줄었대요. 누가? 실선 직사각형이 마지막 직사각형인데 점선 직사각형 넓이보다 4만큼 줄었대. 자, 이것씩 세우는 거야. 야, 그러면 점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12 곱하기 9죠. 그치? 실선으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은 가로의 길이가 얼마야? 12에서 x 빼면 되겠네. 12-x. 세로의 길이는 9였다가 4만큼 늘었으니까 9 더하기 4가 되겠지. 자, 다 했어요. 그럼 식을 여기다 쓸게. 바뀐 넓이가 이거죠. 13 곱하기 12-x. 자, 이 넓이가 바뀐 녀석이 처음보다 4만큼 줄었대. 처음 넓이는 12 곱하기 9잖아. 둘이 안 같지. 그럼 같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얘가 4가 줄어들었으니까 작은 거잖아. 작은 거. 그럼 같아지려면 모자란 만큼 보충을 해주던지 반대로 얘가 4가 더 큰 거니까 많은 만큼 빼면 되겠지. 뭐. 아무거나 해도 되죠. 자, 선생님 취향은 보통은 부족한 걸 더해주는 걸로 많이 계산했거든. 그냥 더하기가 좋아서. 자, 그래서 뭐 물어봤어? x만 물어봤으니까 너 풀면 되겠죠? 자, 계산은 니네가 한번 해봐. 자, 정리를 해보고 넘기자. 자, 뒤에 있는 거 하니까 확실히 좀 어렵다. 그치? 앞에서 한 거보다는 어렵고. 근데 유형이 모든 책이 그런데 단어도 똑같고 뒤로 갈수록 어려워. 부등식도 그랬어요, 사실 우리. 1차 부등식 활용도 뒷내용이 더 앞에 거보다 어려운 경향이 있었죠. 자, 니네 고생시켰던 유형 문제는 다 나와. 아까 정과학과 있었잖아. 지금부터 나오는 건 다 뭐예요? 거속시죠, 거속시. 거속시가 119번 유형까지 있고 120번부터는 농도 문제 나왔습니다. 자, 농도도 니들이 좀 어려워했던 것들이겠지. 그치? 자, 일단 오늘 다는 못하려나? 뭐 농도까지는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 다 못하면 뭐 하는 데까지만 숙제하면 되지. 아직 어디까지 숙제는 우리 정하지 않았어. 거속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거속식은 부등식에 있었어요. 기본적인 공식은 알 거라고 믿고. 자, 얘는 요거 한번 해볼까? 철민이가 집에서 2.4km 떨어진 도서관을 가는데 처음에는 분속. 자, 선생님이 거속식 문제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 했어? 단위를 맞춰줘라. 근데 속력의 단위에 맞춰주는 게 편하다라고 얘기했지. 자, 분속이 있는 거 240이래요.
시간의 단위는 분이고 거리의 단위는 미터야. 맞지? 문제에 주어져 있는 것들을 몽땅 다 저걸로 바꾸는 게 무난하다고. 이렇게 안 하면 못 풀어요가 아니라 이게 편하다고. 이게 편해. 자, 그럼 거기 니네 2.4km 써 있는 걸 뭐라고 생각해야 돼? 미터로 바꿔야 돼요. 거기는 2.4km를 2,400m로 바꿔. 자, 딴 거는 야, 16분 만에 도서관에 도착하였다. 시간이 또 분으로 나와 있지, 책에. 16분. 근데 얘는 고칠 거 없어요. 얘만 바꿔. 항상 거속식 문제는 단위 토익이야. 그 다음에 식세워야죠. 자, 뭐라 했어요? 자, 거속식 문제는 이게 막대기 그리는 게 좀 편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2,400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처음에는 분속 240으로 갔다가 두 번째는 힘들었나봐 분속 120m로 갔대. 전체적으로 16분이 걸렸대. 자, 그러면 뛰어간 거리가 이거죠. 이거. 뛰어간 거리 물어봤으니까 뭐 이거를 이렇게 x로 놔야 될까? 일단 봐보자. 야, 그럼 걸어간 거리는 뭐라고 하거든? 전체에서 빼면 되죠. 아니? 얘가 괜찮지? 했어? 자, 그 다음 식세워보자. 문제에 나와 있는 건 어쨌든 16분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자, 부등식 활용해서도 이렇게 했어요. 문제에서 16분, 시간의 단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무조건 식을 뭘로 세워야 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 공식을 쓰게끔 되어 있는 거라고. 조건이 시간이잖아. 시간. 자, 그러면 뛰어간 시간과 걸어간 시간 합친 게 16분인 거야. 시간은 뭐분의 뭐라고? 속력분의 이동거리야. 자, 여기 봐봐. 속력 뭐라고 나와 있어? 240. 거리는 x만큼 뛰어간 거야. 걸어간 시간 계산해보자. 시간분의 이동거리야. 미안. 속력분의 이동거리. 그러면 120분의 이동거리는 2400 마이너스 x가 됩니다. 됐음? 그럼 두 개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지. 그래야 전체 시간일 거 아니야. 자, 끝이야. 계산은 니네가 해봐. 부등식 때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야, 니네 부등식 때 이거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 16분 이내로 도착해야 된다. 이렇게 있었다. 기억나? 16분 이내 이렇게 나와 있었다고. 식의 구조가 똑같아. 조건만 다른 거야. 얘는 정확하게 16분인 거고 부등식은 이내, 미만 이렇게 써 있었다. 완전 똑같아. 그러니까 1차 부등식 활용 못하는 애들은 1차 부등식 활용도 못하는 거야. 똑같아. 알겠죠? 자, 계산은 니네가 한번 해봐라. 다음. 자, 538번 보세요. 자, A 도시에서 B 도시까지 가는데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를 타면은 시속 120km로 가는 새마을호를 타는 것보다 30분 빨리 도착한다. 자, 헷갈리는 게 있어. 빠르다라는 개념과 시간의 개념에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야, 빨리 갔다는 얘기는 시간이 오래 걸린 거니, 짧게 걸린 거니? 짧게 걸린 거죠? 그러면 값이 작은 거야. 오래 걸린 게 더 시간이 긴 거야. 다시 말하면 값이 큰 거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빨리 도착했으니까 값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비교 대상이 뭐죠? 야, 얘도 단위 맞춰줘야 되나 고민 좀 해봐요. 시속 300km잖아. 시간의 단위가 c지. 거기 봐봐. 세 번째 줄에 30분이라고 써있잖아. 그럼 니네들의 그 30분을 뭘로 보여야 돼? 시간으로 바꿔야죠. 단위 맞춰주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야. 2분의 1 시간으로 바꿔. 자, 그리고 단위화상. 항상 시작은 단위화상. 자, 그 다음에 관계식 세워볼게요. 비교 대상이 뭐예요? KTX와 새마을호의 시간 아니겠니? 새마을호. 요즘도 새마을호가 있는지 모르겠네. 자, KTX와 새마을호의 시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앞에 있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관계식을 세워야 돼. 속력분의 이동거리네. 근데 A부터 B도시까지, 자, 이번에 거리를 물어봤죠? 아까 노란색으로 썼던 이게 안 나와 있어요. 따라서 이번엔 거리를 미지수를 놓는데 잘 봐라.
단위 맞춰줘야 되는 거 항상 기억하라고 했어요. 문제에 나와 있는 거리의 단위는 킬로미터 맞습니까? 써있죠? 시속 킬로미터. 따라서 이 녀석의 단위는 킬로미터가 돼야 돼요. 단위 맞춰주는 거 기본 중에 기본이야. 자, 그럼 KTX 타고 갔을 때의 시간 예산하자. 속력분의 이동거리는 다 안 썼어? KTX 속력 얼마야? 300. 이동거리는 모르잖아. X 써있지. 그 다음에 새마을호 타고 간 거는 새마을호는 120이야. 속력. 이동거리는 똑같은 X를 간 거잖아. KTX의 시간이죠, 이거만. 새마을호의 시간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돼. KTX가 당연히 빠르니까 더 먼저 도착했겠지. 2분의 1시간 먼저 도착했대. 누가? KTX가. 생각. 값이 누가 더 작아? 얘가 더 작은 거야. 헷갈리잖아. 내가 더 빠르다고. 야, 그리고 상식적인 생각해. 얘들아. 분수죠. 앞에 잘 보세요. 분자가 똑같잖아. 분자가 똑같잖아. 그럼 분모가 얘가 더 크지. 분모가 얘가 더 작지. 분모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분자가 같은 애들끼리는 분모가 큰 녀석이 더 작아야 돼. 숫자 개념으로는 그렇게 돼. 분모가 큰 게 반대로 더 작다고. 분자가 더 큰 녀석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알았죠? 무슨 말 하는지? 얘가 더 작아? 근데 몇 분 먼저 도착한대? 2분의 1시간 먼저 도착한다 했지? 그럼 얘가 2분의 1시간 더 작은 거야. 둘은 안 같아. 같게 만들고 싶어. 선생님 취향은 부족한 거에다가 더해주는 걸 좋아한다 했잖아. 얘가 더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도착했으니까 값이 작대네. 그럼 얼마만 더 빨리 도착해서? 2분의 1시간 더 작아, 얘가. 그러면 작은 만큼 더해주면 되지. 여기다가 2분의 1 하면 큰일 난다고요. 알았지요? 자, 그러니까 계산은 여기다가 해주면 된다. 됐지? 자, 그래서 답을 내면 됩니다. 계산을 진행하면서 푸시고. 그 다음 거듭시합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 다 나중에 2학년 때 마찬가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계속 얘기하고 있죠. 1차 방정식 활용을 못한 애들이 2학년 때 활용자는 굉장히 힘들어한다. 유형이 똑같아. 다 똑같아. 다른 거 거의 사실 없다고 봐야 돼. 유형이 똑같아. 특히나 거석시랑 분계산 문제, 농도 문제는 유형이 똑같아. 식 세우는 방법이 다 똑같아. 자, 보시고 다 못할 것 같지? 시간 관계에서 핸드폰을 보는 거 보니 슬슬 체력의 한계가 왔구나. 하는 데까지는 하고 숙제 내실 거야. 자, 아까 말했듯이 꼭 오답노트를 제일 먼저 쓰도록 합니다. 숙제의 시작은 오답노트예요. 꼭 오답노트 쓰고. 오늘 물론 금요일이니까 집에 가서 이제 좀 놀겠지. 근데 선생님의 추천은 오답노트를 좀 쓰고 놀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놀아. 알았죠? 자, 계속 토요일, 일요일 내리 놀지 마시고 조금씩은 미리 해놓는 습관을 좀 들이자고. 그래야 니네가 발전이 생겨. 알았지? 이렇게 암만 복습을 열심히 해줘도 본인 공부 방식에 대한 변화가 안 생기면 안 늘어요, 절대로. 알았지? 그대로인 상태에서 진도만 나가는 게 최악의 케이스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팁을 주면 좀 지키려고 노력을 이제는 해야 돼. 알았죠? 물론 아직은 학교 적응 기간이니까 내가 크게 뭐라고 안 하고 있을 뿐이야. 알았지? 내 말 안 들으면 손해. 들으면 무조건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 알았죠? 자, 보자. 자, 얘는 요거 하나 해보자. 일단 호수의 둘레길이 뭐 마주보는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간단한 개념이 있었어요. 자, 이거 호수야. 여기에 두 사람이 서 있어. 마주보고 출발했대. 그러니까 반대로 출발했대. 자, 그럼 무슨 개념이냐면 마주보고 출발하면 느린 애가 한 요만큼 갖다 치면은 속력이 빠른 애는 이렇게 가가지고 좀 더 속력이 느린 애보다는 좀 많이 걷겠지. 자, 지금은 뭐예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죠. 이것도 공식이 아니고 상식이야, 사실. 잘 들어. 그러면 느리게 움직이냐 빠르게 움직이냐 이동거리를 지금 그림 화살표 자체가 이동한 거잖아.
두 사람의 이동거리의 합이 뭐랑 같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냐면 호수면 호수, 트랙이면 트랙, 뭐 산책로면 산책로. 한 바퀴 거리와 한 바퀴와 같다. 근데 반대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저희가 출발점입니다. 느리게 움직이는 애가 이렇게 갔어. 빠르게 움직이는 애도 똑같은 방향으로 갔어. 근데 빠르게 움직이면 따라잡겠지. 그럼 심지어 계속 뛰어가다 보면은 스포츠 경기도 보면은 되게 실력이 좋은 선수가 느린 선수 한 바퀴 앞지르는 경우 본 적 있죠. 얘도 그런 일이 반드시 한 번 생겨요. 그럼 이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잘 봐라. 노란색이 느리게 움직이는 애고 파란색이 빨리 움직이는 애야. 그러면 빨리 움직이는 애에서 노란색 느리게 움직이는 애의 거리만큼을 지워버리면 이렇게 돼요. 무슨 뜻이야? 한 바퀴지, 한 바퀴. 자, 따라서 공식 나왔어. 자, 같은 방향이에요. 자, 이거 2학년 때 계속 나오는 거. 2학년 돼도 모르니까 설명 또 해준다. 자, 그럼 결론. 자,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쓸게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땐 빠르게 움직이는 애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애의 이동거리를 빼. 다시 말하면 이동거리의 차를 계산해. 왜 차라고 했어? 많이 움직이는 애가 크고 느리게 움직이는 애가 작잖아. 그럼 큰 녀석에서 작은 녀석을 빼는 게 차죠. 그게 한 바퀴와 같다라고 그림을 통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기본 원리야. 자, 그럼 542번은 두 사람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었대요. 반대 방향은 요거죠. 그랬더니 자, 두 사람이 같은 출발점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걷기 시작했는데 두 사람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냐. 자, 앞에 보시오. 만났다는 얘기는 다음과 같은 요런 위치에서 만났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공식이 이거잖아. 두 사람이 이동거리를 더해. 야, 근데 모르는 게 있어. 둘레 길이는 3,000m가 나와 있고, 자, 이 문제는 단위를 맞춰줄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왜? 분속 미터잖아. 둘레 길이도 미터잖아. 문제에서 물어본 것도 분이잖아. 그럼 단위가 다 맞아. 친절한 문제야. 따라서 얘는 단위를 맞춰줄 필요가 없어. 오케이? 그러면 이동거리를 더하라 했으니까 이동거리는 뭐 곱하기 뭐야?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맞지요? 근데 속력은 다 나와 있어. 문제는 시간이 안 나와 있어. 따라서 이 문제는 두 사람이 움직인 시간을 x분이라고 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문제에서도 몇 분인지라고 물어보고 있죠. 무조건 저거 미진아야지. 자, 그러면 빠르게 움직인 형이지 뭐. 형이 파란색. 형이 움직인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느리게 움직인 동생의 이동거리는 속력 60 나와 있고 시간은 똑같겠지. 두 녀석을 어떻게 하라고? 더하라고. 더하는 게 한 바퀴랑 같다. 몇 미터라고 나와 있었어? 3,000m. 자, 겁나 쉽죠? 적어놓으니까. 이게 어려운 건지 처음 할 때는. 자, 이 공식이 아니라고. 자, 150x는 3,000이니까 x는 20분이겠네요. 자, 거속식까지만 하자. 오늘 숙제는 119번 유형까지 지금 하나만 더 하고 끝내자. 다음 게 농구인데 뭐 안 올려도 리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풀어주고 숙제 내주는 게 맞겠지? 자, 546번까지 뒤에 더 있어요. 뒤에 두 문제 더 있어요. 546까지 체크해라. 자, 숙제 여기까지. 오답노트랑 요거랑 해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 오답노트 열심히 쓰세요. 밀어놓고 안 쓰면 안 됩니다. 자,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는 뒤에 있는 걸 하는 게 낫겠다. 넘겨봐. 545랑 546 중에 하나 하자. 자, 545 해줄게. 자, 이것도 좀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자, 이것도 약간 상식인데, 이게 말장난 때문에 니들이 좀 힘들어 하거든? 이 앞에 유형에 써있긴 해.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자, 설명을 좀 해줄게. 자, 뭐냐면,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자, 다리를 완전히 통과라는 개념 혹시 기억날까요? 완전히 통과라는 게 무슨 뜻이었냐면,
다리지 이거. 다리. 자, 어떤 이렇게 절벽이 있어서 다리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해 볼게. 여기 만약에 강이 흐르는 거야. 다리야. 완전히 통과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다리 위에 기차의 일부분이라도 올라가 있으면 안 돼. 완전히 통과라는 얘기는 그 기차의 끄트머리 있지, 제일 뒷부분. 그게 이 다리 위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나 뭐라 했어?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24초가 걸렸다는 얘기는 시작과 끝이 어떻게 하냐면 시작은 기차의 앞머리가 다리의 시작점에 딱 위치하는 거야. 이때는 다리 위에 있지 않지. 근데 얘가 좀 가다 보면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통과하다 보면은 이렇게 걸치는 순간이 있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애들이 이거 착각하는 거 이거야. 잘 들어봐봐. 완전히 통과라고 했는데 완전히 통과를 기차의 앞머리가 다리의 끄트머리에 딱 걸치는 이 순간이 통과인 줄 알아. 완전이라는 뜻은 다리 위에 기차가 있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기차의 끄트머리 있죠? 끄트머리가 다리의 끄트머리에 딱 닿는 이 시점이 돼야지 완전히 통과한 거야. 따라서 이건 필요 없어. 노란색일 때부터 파란색일 때까지가 완전히 통과하기 위해서 걸린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해됐어요? 그럼 잘 봐봐. 이게 왜 어려워졌어? 야, 그러면 기차가 완전히 다리를 통과하기 위해서 얼마큼 움직였니? 요만큼 움직였니? 잘 봐. 기차의 앞머리를 보세요. 앞머리 여기 있잖아. 완전히 통과했을 때 기차의 앞머리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그럼 이동거리는 주황색부터 주황색까지가 이동거리지. 근데 이걸 씩 쓸 수 있다니까? 잘 봐. 야, 기차가 몇 미터였냐? 아, 안 나와 있구나. 기차의 길이를 물어봤군요. 자, 그러면 기차의 길이를, 길이, 써있다. 240m라고 써있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40m인 거지. 요만큼이 240m고, 그 다음에 기차의 길이는 몰라. 안 나와 있잖아.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X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이것도 상식이야. 완전히 통과하기 위한 이동거리가 뭘까요? 다리의 길이만 쓰면 안 되고 뭐까지 더해야 돼? 기차의 길이까지 더해야 돼. 주황색부터 주황색까지 움직여야지 기차가 완벽하게 통과하는 거야. 자, 따라서 다리, 아니면 터널이라고 해도 되겠죠? 터널의 길이에다가 기차의 길이까지 다 더해야 해. 그게 완전히 통과하기 위한 이동거리야. 알겠니? 자, 하나의 상식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자. 그럼 이제 식 쓰는 거에 문제인데, 잡아봐라. 야, 첫 번째 뭐라 써있죠? 미지수를 벌써 기차의 길이에 썼잖아. 야, 그럼 미지수 이제 써? 못 써? 못 써. 그러면 관계식이 두 종류가 나와있어. 240m짜리 다리를 통과할 때 24초. 시간 나와있죠? 180m의 길이의 터널을 통과할 때 20초. 그럼 조건은 시간인데 24초라는 거를 식 쓸 수 있겠니? 속력분의 이동거리잖아. 기차의 속력 나와있니? 안 나와있지. 이상한 거 느꼈네. 기차의 속력이 안 나와있어. 이동거리는 얼마야? 쏟았잖아. 요거 더하기 요거. 됐어요? 이해됐어요? 얘가 안 나와있어. 식을 못 세워. 일단 써봤어. 하나 또 있잖아. 20초. 속력분의 이동거리잖아. 기차의 속력 나와있어요? 안 나와있어. 근데 이동거리는 똑같은 개념이지. 완전히 통과라고 나와있잖아. 180m 길이의 터널이래. 그러면 180m 더하기 기차의 길이겠지. 다리에서 터널로만 바뀐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구하는 건 X 찾는 건데 모르는 게 또 있어. 이건 관계식 어떻게 쓸까? 야, 이 식을 속력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냐? 속력은 뭐하는 거야? 시간분의 이동거리잖아.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기차의 속력의 단위로 바꾸고 속력의 기준으로 식을 또 정의할 수 있어요. 뭐분의 뭐라고? 시간분의 이동거리. 야, 내 속력은 여기도 있잖아. 아, 미안해. 화살표를 잘못했다. 미안하다. 요거죠. 자, 근데 요것의 속력은 자, 속력. 자, 뭐분의 뭐야? 시간분의 이동거리. 야, 근데 이 속력과 이 속력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아야겠죠? 왜? 같은 기차를 언급하고 있잖아. 이해됐니? 결론은 뭐냐면 이 문제는 속력이 같은 기차이기 때문에 속력이 같습니다라는 관계식을 세워서 위에 있는 분수와 아래에 있는 분수가 같다라는 관계식을 세워서 풀어야 돼요. 이유가 뭐라고요? 같은 기차가 하나는 다리, 하나는 터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기차이기 때문에 두 기차의 속력은 같다라는 관계식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개념의 핵심입니다. 일단. 자,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겠지. 완전히 통과하기 위한 이동거리는 다리의 길이에다가 기차의 길이까지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x값 구하면 답인 거죠. 자, 이건 니네가 계산을 한번 해보자.